네, 잠깐 이 내용 짚어보고 다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 열기가 슬슬 달아오르고 있는데 내일 우리 대한민국 경기가 있죠. 해설위원이 꿈이셨던 정기남 교수 내일 어디 하고 합니까? 우루과이전입니다. 예, 몇 시에 합니까? 10시 밤 10시. 예. 어제 메시가 나오는 경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봤을 것 같은데 전술의 승리 같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아주 옵사이드 트랩을 기가 막히게 잘 써가지고 처음에 3골 4골 다 무효로 만들더니 기습적으로 그냥 반격에 나서서 2대1로 역전승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오늘 공휴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루 임시 공휴일. 임시 공휴일. 네. 오늘 공휴일로. 거의 저희 4강 간 느낌 같은. 그렇겠죠. 예. 아르헨티나를 꺾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월드컵 거리 응원과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까지 일어났던 상황에서 거리 응원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일단 서울시가 붉은 악마 응원단이 제출한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거리 응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우리나라 월드컵 때마다 저도 거리 응원했던 기억이 예. 나고요. 사실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좀 문화로 자리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조건부로 해서 뭐 안전을 더 강화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허가를 내준 것인데 사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지 관리하고 하면서 하면 또 대한민국의 높은 시민 의식 속에서 전 충분히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안전하게 더 유의하면서 또 대한민국 팀을 많이 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붉은 악마에서 한 300명 정도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한 270명의 공무원을 또 투입해가지고 안전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그래도 안전하게 저희 즐기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안전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제 이 시국에 거리 응원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꽤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글 보내주셨는데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정민님, 광화문 응원은 좀 안 하면 안 되나요? 꿈꾸는 나라님, 월드컵으로 안 덮어집니다. 월드컵은 월드컵이고 진상조사는 진상조사. 뭐 덮자고 하는 거겠습니까? 근데 또 이런 의견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천지개병님,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적 내 생애 처음. 고슴도치님, 이 시국에 월드컵은 개뿔. 제2에게님, 월드컵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런 글도 많이 들어옵니다. 몇몇 분 성함은 소개 안 하는데 축구는 MBC. 그러니까 요즘 이제 MBC가 박지성 선수가 해설하죠 아마. 예, 그 과거에 이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명씩 다 해설위원으로 함께 하더라고요. 방송 3사를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거리 응원 또 이 월드컵도 기대하고 있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고 또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댓글 올려주신 그 애청자들 말씀처럼 마음이 그렇게 흥겹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축구 월드컵 때마다 열심히 봤었는데 별로 마음이 보고 싶지가 않고 예전과 좀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 축구 좋아하세요? 뭐 월드컵 정도는 예, 잘 모르면 열심히 정확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박지성은 SBS고 그렇군요. 안정환 선수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잘못했습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지금 생각 이게요. 저는 그 성숙한 시민 의식 충분히 그런 그 안전 뭐 이런 걸 그 감당해낼 수 있죠.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가 하는 행태 이른바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뭐 꼭 그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 이런 그 국정 운영 방식에서 지금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태원 참사의 그 아픔을 치유받고 있어야 될 시기에 월드컵 응원이라는 걸로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런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런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적 저는 태도에서 기인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은 사실 또 스포츠와 이런 정치는 또 분리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선택에 저는 맡기는 게 좋고 또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이번에 또 막겠다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또 따라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리해서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요
한참 위에 있어요. 네. 그럼요. 예, 맞습니다. 뭐 안 됩니다. 예. 아까 꿈꾸는 나라님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은 월드컵이고 진상조사는 진상조사죠. 네. 네. 꿈꾸는 나라님께 BHC 치킨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는 것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천하람 위원장? 저는 계속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예 없어질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 일이 있기 전에도 도어 스태핑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통령실 안에서 되게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호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참모들은 특히나 이거 도어 스태핑에 대한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MBC 기자와의 이런 일을 계기로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의견이 더 많은 걸로 내부적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대통령 본인은 도어 스태핑에 대한 애정이 많다고 실제로 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도어 스태핑보다는 차라리 좀 더 정제된 형태로 뭐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김유정 의원, 저는 네. 지금 전개되는 과정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이제 본질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언론관 그리고 언론 자유 문제 이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완전히 쓰리빠이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MBC 기자들을 전용기에서 탑승 배제한 이유가 헌법 수호라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21일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도어 스태핑, 현재까지 마지막 도어 스태핑에서는 갑자기 슬리퍼 사건으로 비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국면을 희한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도어 스태핑 여러 가지 문제 많고 아침마다 힘들었는데 그만하고 싶었는데 그만두지는 못하겠고 뭐 그래서 뺨 때려준 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만할 거라면은 용산 이전 이유가 도어 스태핑 때문이라면서요. 그래서 박홍근 대표가 그거 안 할 거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소통하겠다면서 이것마저 안 하면 그나마 하던 게 이게 유일한 거였는데 이것마저 안 하면 그러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국정 아젠다도 없는 정권이.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이걸 MBC 기자에게 이 모든 거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도어 스태핑 어떻게 할 건가요? 뭔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근데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려면 청와대로 돌아가라라고 하는데 그냥 비아냥대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영빈관 예산은 접었습니다만 그런 거 저런 거 포함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 엉망으로 할 거면 뭐하러 청와대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국민을 매일매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그나마 도어 스태핑이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 국민들 후련하게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지 못할 바에는 돌아가라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진심인 거죠. 근데 저는 아마 민주당의 이거는 약간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본인들의 이제 기존 주장을 다 뒤집는 것인데 그렇게 이해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제 어떤 덜 왕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겠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더 가겠다라는 것은 문민정부 이래 거의 모든 대통령들의 공약 내지는 뭐 어떤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문석열 대통령이 뭐 어찌됐건 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그런 여러 대통령들의 염원을 뭐 이룬 거는 사실이고 민주당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게다가 이게 도어 스태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환경이 또 인식을 좌우하는데 이게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서 일반 관청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미 뭐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언론과의 그 기자회견 기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또 소통 기회 늘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도어 스태핑 중단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대응이요. 좀 시혜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어 스태핑을 해주는 것처럼 얘기해요. MBC가 자체적인 조처라든가 뭐 이렇게 기자단 징계를 상응하는 징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도어 스태핑 안 해도 돼요. 국민들이 막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방적인 이슈 던져놓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도어 스태핑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소통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도어 스태핑 중단을 거론하지 말고 사실상 이미 가림막을 설치하는 순간 도어 스태핑은 저는 끝난 거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과 소통할 것인지, 소통의 채널은 뭐로 할 것인지, 또 소통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서 대안을 내놓는 겁니다. 근데 인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국정 홍보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대안 내놓기도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기남 교수는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민주당이 진짜로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레토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중에 소위 구중궁궐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저는 지금 이런 도어 스태핑이 논란이 되는 속에서 국민과의 소통의 어떤 방식을 제기하는 방식에서 레토릭으로 사용한 것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좀 다른 얘기인데 4년 6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 어디를 쓸 것 같습니까? 집무실을. 저는 뭐 국가적 낭비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이미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헌정사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연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의 대통령실을 또 그 정부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신유기 변호사께서 지금 청와대 돌아가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일단은 사실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셨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말씀으로 비판을 전 하신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소통이라는 것이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많이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의 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고, 저는 도어 스태핑을 어느 순간부터는 별로 이렇게 기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어 스태핑을 하는 취지가 질문 한두 개 던지면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좀 국민들이 묻고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대통령께서 그냥 부대변인이 읽어도 무방할 정도 수준의 뭐 일정 소개라든지 거기 가서 이런 말 하겠다 이것만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정도라서 왜 굳이 저거를 대통령께서 바쁘신데 저걸 하셔야 되나, 그냥 부대변인이 읽어도 될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도어 스태핑을 더 실제화해라라는 비판을 좀 해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MBC와 이런 감정적인 갈등이 오면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이제 이런 기회로 삼았던 것 같아서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부는 가치가 빈약했지만 그래도 한 5가지 가치를 내걸고 집권을 했습니다. 그게 공정과 상식이고 자유와 연대였고 마지막이 소통이었습니다. 근데 공정과 상식은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신상필벌 안 하는 걸로 이미 다 깨졌고요. 자유와 연대라는 것도 언론 표현의 자유 지금 좀 억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연대라는 것도 당 대표를 잘라내면서 지지층들을 스스로 잘라내면서 연대를 끊어냈어요. 마지막 남은 것이 이 소통 하나였는데 이것조차도 MBC와의 갈등을 소통 단절로 풀어냄으로써 지금까지 내세웠던 5가지 가치가 6개월 만에 다 지금 거의 무너진 상황에 와버렸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국정 운영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상당히 저는 어려운 국면에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좀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울산바이님, 청와대로 돌아간다고 잘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나요? 달의 써니 아이디 쓰시는 분, 소통하는 것이 장소가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MBC하고 이렇게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민주당하고도 뭐 계속 그렇죠. 지금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이 정식으로 지금 고발했죠, 천하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야당 의원, 특히 이제 최고위원을 고발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이제 얘기에 의하면은 이게 단순히 국내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해외 순방 중에 대통령 배우자에 있었던 일이라서 이거는 뭐 외교적인 문제와도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해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보면 최근에 뭐 김의겸 의원의 무슨 뭐 청담동인가요? 한남동인가요? 뭐 한남동 술자리라든지,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팩트 확인이 안 된 의혹 제기 같은 것들이 선을 넘었다라는 대통령실의 기류도 이번 결정에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1호 법적 조치라는 말이에요. 상징성이 있는데 1호 법적 조치가 야당의 최고위원을 상대로 한 거고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대통령실에서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문제 삼은 게 조명 관련해서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조명도 본질과는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거의 그 슬리퍼 수준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거의 뭐 고소고발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제 수사 정부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전 이렇게 보고 사실 권력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시민들을 이렇게 고소고발할 때 진짜 비판 많이 했었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는 권력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고소고발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날리면 사태 때 이 XX에 대해서는 김은혜 수석이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을 다 이 XX로 보고 있는데 저도 전 이 XX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을.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반로가 있기 때문에 장경태 최고위원을 이렇게 고발을 서슴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제1야당 의원이자 또 최고위원 당 지도부인데 이렇게 고발 조치하는 거는 없던 일이고요. 정치사적으로 없던 일이고 그리고 정치로 현안을 풀어야지 이런 문제들은 맺힌 얽힌 매듭은 정치로 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고발만 합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도요. 이거의 본질은 뭡니까? 저희가 본질로 돌아가야죠. 여사의 일정과 이런 것들을 공식화해야죠. 그리고 기자들이 공식적으로 취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공개를 해야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인규 대변인께서는 고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천하람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라도 안 했을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고발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거와 별개로 저는 장경태 의원의 행태도 좀 비판받을 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고발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조명과 관련한 얘기가 뭐 본질이 아니라면 본질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야당 국회의원인데 제대로 된 출처 없이 무슨 커뮤니티 사이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무분별하게 의혹 제기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철회하고 사과하고 이런 기회를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굉장히 아니 왜 내가 사과하냐 이건 뭐 겁박이다 뭐 거의 무슨 뭐 기분 상해죄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또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을 보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인식도 비판하는 거를 넘어가지고 비난하고 악마화하는 걸로 저는 넘어간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비판은 할 수 있죠. 근데 비판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내용과 뭐 팩트를 가지고 해야지 무슨 아니면 말고식으로 자꾸 국회의원 이렇게 던지는 거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비판을 하던데 이런 거는 좀 스스로 국회의원의 격을 낮추는 일이 아닌가 뭐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고소 고발을 통해서 강박하겠다? 저는 뭐 거의 예전의 표현대로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쯤 되면 거의 막가자는 거예요. 정치를 포기한 것에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앞서 우리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 뭐 또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것, 저는 장경태 의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응은 대통령실의 대응은 달라야 된다. 소위 의혹 제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 해법을 포기해버리고 고발한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무슨 심기를 건드린 겁니까? 그런 발끈하는 국정 운영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말끝마다 언론이라든가 무슨 뭐 야당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또 표현의 자유도 얘기하면서 또 뭐 국익을 훼손했다? 진정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좀 윤석열 정부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다가 정무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또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저도 이거는 좀 수준 낮은 공격이라서 정치적으로 좀 비판을 무한히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대통령실에서도 이걸 또 고발로 해줌으로써 오히려 장경태 의원의 스피커에다가 하나 스피커를 더 달아준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좀 아쉬운 선택이다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장경태 의원 뭐 인지도 높여주는 지금 뭐 작업하고 그러니까 사실 MBC도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자꾸 MBC 뭐 띄워주고 하는데
이 거대 양당이 누군가를 때리는데 국민들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동의를 안 하시면요, 오히려 맞는 쪽이 큽니다. 그거에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 윤석열 총장이고 한동훈 장관이고, 저희가 그러면서 민주당 맨날 놀리거든요. 저쪽에서 키워준다고. 근데 그거를 또 저희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뭐 좀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MBC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인수위 때 천막 그 기자실 거기에 가가지고 윤석열 그때 당선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제 김치찌개를 큰 통에 끓여가지고 여러분께 대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음 다 어디 가고 언론을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야당과도 소통하겠다 이렇게 했던 그 모습, 그 마음 다 어디 가고, 25일 날은 여당 지도부 초청한다면서요. 만찬한다면서요. 뭐 야당은 언제 만납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5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야당은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고발이나 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국무회의에서는 예산에 여야 없다? 이런 얘기나 하시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통령이 김치찌개 먹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먹은 것,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찌 끓여주고 쉽게 만들어야 끓여주지 그런 생각할 것도 같은데요. 대통령이 그만한 마음으로 언론에 다가갔는지 그것부터 돌아봐야죠. 예. 그나저나 참 궁금한 게, 천하람 위원장, 네. 왜 대통령실에 대변인이 없어요? 좀 들은 얘기 있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너무 부대변인만 공석이, 있죠. 네, 너무 공석이 홍보수석이 길어지고 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너무 부대변인 역할을 잘하다 보니까 대변인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근데 아니냐. 이제 그러면은 사실 사람면 대변인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재명 부대변인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그 일각에서는 거의 무슨 대통령실 홍보팀을 거의 혼자 먹여 살리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러면은 좀 승진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을 저희 당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수석의 그 날리면 사태 이후에 이재명 부대변인이 급부상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던데 대변인 임명하는 게 맞죠, 그러면? 이름 때문에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건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똑같아서. 예. 어제 어떤 그 시사평론가인가요? 뭐 그런 얘기했던데, 김은혜 홍보수석은 젖은 낙엽이 됐다고? 한동안 오래 가겠네요. 근데 젖은 낙엽이. 저도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MBC를 전용기에서 배제하는 결정 이런 걸 할 때 홍보수석이 막아야 됩니다. 그런 결정에 대해서 직을 걸고 대통령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코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뭐랄까요, 그렇게 강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저는 사태를 좀 악화시킨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릴 분은 이정주님 선정되셨습니다. 소통 좋아하십니다. 호통만 쳤는데요.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